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 관련 발언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강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추 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 부총리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2주 전인 지난 9월 말까지만 해도 지금은 과거 위기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엄청 많고 경상수지도 대체로 괜찮고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해외 자본 유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움직임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장기간 계속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추 부총리가 이런 말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청자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기는요. 신뢰가 전혀 안 가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경제 괜찮다, 내구력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얘기했던 거하고는 달리 실제 현실은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게 계속 괜찮다고만 하니까 불신만 계속 커지는 거죠. 이제는 주요 언론조차도 심각한 경제 상황 솔직하게 얘기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일 전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들한테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킬까봐 안심시킨다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근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물가가 10월에 정점이라느니 한미 금리 격차 수치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식의 그런 말은 실제 사태 진정에 도움도 안 되고 요새는 정보가 워낙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론을 내세우거나 쉬쉬하면서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칼럼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숨길 수 없는 시대죠. 옛날처럼 대부분의 정보를 TV나 신문에 의존하던 시대도 아니고 확실히 숨길 수 없는 거라면 솔직해져야죠. 이렇게 되면 경제수장들이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달러 사재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파월처럼 높은 금리가 가게하고 기업들한테 고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를 하든지 한국은행하고 경제수장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서 개인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죠. 솔직히 지금 상황이 불안 심리만 커지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전 세계적인 긴축과 침체, 또 한편으로 벌어지는 물가 급등과 전쟁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거론하면서 차라리 대비할 수 있게 알리고 경고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의 분위기도 많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발표할 때를 맞춰서 추 부총리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두워질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번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동의하고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이 계속될 거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를 기본 전제로 두고 대응해야 되고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추 부총리가 금리 인상 빠르게 하면 부채 위험 커지고 침체 온다고 말하면서 그게 한국은행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물론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인 건 맞는데 그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하고 정부는 서로 같은 방향을 타야 되는 기관인데 지난 일로 서로 엇박자 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이에 동의한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큰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금리 인상이란 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금리 인상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방향성을 같이 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물가 잡는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정부는 침체 깊어질까봐 돈을 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인 추 부총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축의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걸 확인을 시켰으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딱 오해하기 좋게 자꾸 두 방향으로 얘기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얘기한 걸 보면 경제 위기를 강조할 정도로 발언 자체가 되게 세진 건 맞습니다. 근데 매번 방향을 선명하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4일에 기재부 국정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제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외환위기까지는 아니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고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모순인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에서 미리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그 신호를 보고 위기를 대비하든 뭐든 준비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위기고 엄중한데 안심하라고 두 방향으로 말해버리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말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거하고 똑같네요. 옆 차선에 차가 앞에서 깜빡이 켜놓고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직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차선 중앙에서 시원하게 직진하면 이 차가 깜빡이 켜놓은 거 모르고 있구나 짐작이라도 하는데 이거 무슨 차선 가에 붙어가지고 꼭 차선 변경할 것처럼 계속 직진하면 사람 돌잖아요. 괜히 질러가다가 기어 들어오면 접촉사고 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시원하게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방향성을 동시에 가져가니까 개인도 기업도 혼란만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지만 괜찮다는 식의 그런 발언은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해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들으면서 되게 몸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제대로 말하지 않았냐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위기에 대해서 말하자니 그러면 시장에 불안심리 생겨서 일이 더 꼬일까봐 그건 그거대로 불안해서 또 괜찮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 문제예요. 타이밍이요? 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고성으로 하는 센 발언은 언제 해야 되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초반에 했어야 됐습니다. 금리 인상 초반부터 경고를 하면서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자산시장도 주춤하면서 더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그건 미국도 한국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 연준만 해도 물가 상승률 7, 8%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뒤늦게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것도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0.25%로 금리 인상하고 거기다 이런 말까지 했죠. 우리는 예단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 결과가 데이터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거라고 말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까지 했죠. 이거 예전 영상에서 다룬 거 기억이 나네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오르는 거 봐가면서 대응한다고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게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줘버렸죠. 맞아요. 연준의 물가 잡으려는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는 신호를 줘버린 겁니다. 연준은 어차피 빡세게 금리 못 올릴 거고 침체 가능성 조금만 보여도 뒤로 물러날 거라고요. 처음부터 이래버리니까 빅스텝 인상해도 시장은 그 다음에는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해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하고 이게 반복되다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이어갔는데도 아직도 시장은 침체가 보이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 하면서 기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 연준이 굉장히 단호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0.25%를 올리더라도 말은 시장이 긴장하게끔 분위기를 확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파월이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 연준은 지금의 물가 상승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체는 외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80년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뼈아픈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실제로는 나중에 가서 세게 안 올리더라도 시장 기대감을 미리 확 꺾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야 연준이 하는 말들을 올해 초에 했어야 더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쵸. 타이밍을 놓친 거죠. 우리도 방심할 때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방심하고 있을 때 초반에 강하게 했어야 더 효과가 있었겠죠. 지금이라도 경제수장이 위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건 다행인데 타이밍상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다들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강한 발언에도 너무 익숙해졌다는 건데요. 이미 미 연준에서 지난 5월부터 빅스텝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이나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파월은 경기 침체 감소하겠다. 세계의 경기 침체는 필요 없고 미국 경제만 생각하겠다.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 갈 거고 멈추지 않겠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한국은행이 0.5% 인상하면서 엄중한 위기다, 비상한 각오다 해봐야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겠냐는 거죠. 사실 이젠 저조차도 기준금리 0.5% 올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0.75% 연달아 3번씩 올리는 거 이런 거 보다가 우리 0.5% 올려놓고 경고하는 거 보면 뭐고 이거 이런 느낌 들거든요, 솔직히. 그쵸.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했다고 부동산에 빙하기가 온다. 10년 만에 이제 기준금리 3% 시대다. 앞으로는 기준금리 3%에 예금금리 5%, 대출금리 8% 시대가 열렸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죠. 지금 보면 부동산 경기 이미 안 좋고요. 무역수지, 경상수지 다 적자고 환율은 1,400원대까지 올랐고 기업 실적은 앞으로 더 줄 거고 다 엉망돼서 침체 올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와서 세게 경고해서 경각심 갖는 분위기 만들어간다? 안 먹히죠. 말로 분위기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고요. 그냥 금리 올리는 거, 그 숫자로밖에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강한 발언 자체가 기존 흐름에서 스탠스 자체가 바뀐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못해서 꺼낸 말이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못해서 꺼냈다는 말은 상황에 떠밀려서 나온 발언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기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경제성장률 전망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경고들이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월급과 매출을 쪼그라들게 할 거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수장이 이번 위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긴 말보다는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말고 둔감해지지 말자는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